오늘은 열무 항암김치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대표 먹거리이자 뛰어난 발효식품인 김치는 효소와 유산균 등이 풍부하여 사스나 메르스가 왔을 때에도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전 세계가 주목한 먹거리입니다. 대부분의 채소로 각기 다양한 김치를 만들 수 있는데 오늘은 흔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열무로 항암김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무는 흔하고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그 진가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타민 함량이 매우 높아 천연 비타민제라고 해도 손색이 없으며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서 항바이러스, 면역 증강에 유용한 채소입니다.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A 함유량이 높아서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사포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항암작용과 해독 기능이 탁월하고 저혈압과 고혈압 등 혈압 조절과 안정, 혈액 산성화 방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과 소화 기능 향상에도 효과적입니다. 열무는 십자화과 채소에 속하는데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십자화과 채소군은 설포라판의 보고입니다. 설포라판은 최근 연구에서 발암전의 세포를 파괴하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혀져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녹색 채소를 많이 섭취해도 이 성분은 함량 미달인데 십자화과 채소에는 가장 설포라판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값싸고 흔한 것이 귀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열무가 국민 건강식 먹거리이자 보양식이며 귀중한 보약으로 주장합니다. 수백만 원 하는 약용버섯을 한두 번 먹는 것보다 매일 먹는 느타리버섯에 함량은 낮으나 몸에 이로운 성분이 적합하게 또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100년 묵은 산삼이 몸에 좋다고 해도 상식할 수 없고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데 반해 열무는 날마다 상식할 수 있는 최상의 먹거리입니다. 특히 피를 만드는 좋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훌륭한 조혈제와 청혈, 해독제로 추천하는 최상의 먹거리입니다. 열무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나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샐러드나 쌈,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겉절이 등으로 만들어 비빔밥이나 비빔국수 등에 넣어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열무김치는 특유의 아삭하고 상큼하고 시원한 식감이 있어서 비빔밥, 비빔국수 등 어떤 식사에도 잘 어울리고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좋은 반찬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소금에 절이고 젓갈을 첨가하거나 맛을 위하여 과일을 첨가하면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천연 양념을 활용하여 약이 되고 몸에 좋은 김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김치를 담을 때 다량의 소금으로 절이면 삼투압 작용으로 유익한 성분이 대부분 빠져나오고 또 절인 후 두세 차례 씻어내므로 특유의 영양분과 천연 약성분이 많이 소실되기 때문에 이상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소금에 절이는 방식은 짠맛이 깊이 박혀 나중에 숙성되어도 짠맛과 쓴맛이 납니다. 더구나 염장조리하는 김치는 헬리코박터균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위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에 절이는 과정을 생략하고 처음부터 김치 재료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가 가신 후에 양념장에만 간을 해서 그 양념장으로 바로 만들면 훨씬 간편하고 누구나 쉽게 김치를 담을 수 있고 이렇게 만들면 담백하면서도 고유의 맛을 즐길 수 있고 영양도 풍부하며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항암김치가 됩니다. 또한 젓갈을 사용하기보다는 단순한 천연 양념을 활용하여 더 좋은 방법으로 김치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젓갈 대신 청각을 사용하면 그 효과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젓갈은 어떤 종류라 해도 그 속에 다량의 아민 성분이 있고
화학 비료로 길러진 열무 속의 질산염과 결합하면 위장 내 소화 과정에서 니트로사민이 생성됩니다. 이 니트로사민은 발암물질이며 위암의 원인이 되므로 모든 김치에는 젓갈을 첨가해야만 된다는 고정관념과 습관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고정된 개념으로 미각의 하인이 되기보다는 진정한 건강을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또한 일반적으로 설탕을 첨가하거나 설탕을 넣어 만든 효소를 첨가하여 열무김치를 많이 만드는데요. 화학 조제된 설탕은 유해무익한 독으로 간주하고 음식에 설탕을 넣는 습관도 점차 바꾸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항암김치는 바로 먹어도 좋고 오래 숙성해도 좋은데 냉장 보관하면 그 그윽한 맛이 몇 달이 지나도 식거나 변질되지 않으므로 늘 신선합니다. 열무김치도 예외는 아닙니다. 열무김치를 이렇게 담백하게 만들어야 몸에 독이 되지 않고 열무 고유의 풋풋하고 싱그러운 자연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항암 열무김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다시마물을 진하게 준비합니다. 흐르는 물에 다시마의 앞 뒷면을 씻어 다시마 반, 물 반으로 잡고 끓으면 2, 3분 후 불을 약간 줄이고 5분 정도 더 끓인 후에 건져냅니다. 다시마 물맛이 만드는 음식의 맛을 좌우하므로 맛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압력솥에 발아 차련미와 약간의 다시마 물을 넣고 끓인 후 믹서기에 곱게 갈아 죽을 만듭니다. 저처럼 전자동 기구를 활용하면 경우는 재료를 넣고 조금만 있으면 간단하게 준비가 되지만 각자 익숙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발아 현미죽이 식는 동안 주 재료인 열무를 다듬어 씻어 채반에 물이 빠지도록 준비해 둡니다. 소금을 넣고 절여서 다시 헹구는 전통 방식보다 시간이 훨씬 절약되고 좋은 효소와 영양분, 아삭거리는 식감, 좋은 식재료가 독을 만들지 않고 약이 되게 하며 보존도 용이한 이점 등 일거다득의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타 부재료로 미나리나 쪽파를 적당한 길이로 썰어 준비하고 마른 청각은 물에 불린 후 불순물을 제거하고 치대면서 맑은 물이 되기까지 10여 회 이상 헹궈 잘게 썰어 준비합니다. 청각은 젓갈 대신 특별한 풍미와 숙성에 유용한 양념이 됩니다. 마늘과 생강은 다듬어 씻은 후에 믹서기에서 다시마 물을 넣고 곱게 갑니다. 생강과 마늘의 양은 1대 1.5배 정도로 하는데 기호에 따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발아 현미죽이 식으면 고춧가루, 고추씨 가루를 1대1 비율로 섞고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간은 평소 반찬하는 것보다 약간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마늘과 생강 간 것, 그리고 청각, 미나리나 쪽파 등을 첨가하여 잘 섞어 소스장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물기가 어느 정도 제거된 열무를 큰 그릇에 한켜 놓고 소스장을 위에 뿌리듯 바르고 다시 열무를 넣고 그 위에 소스장을 바르기를 반복합니다. 약 30분 정도 후에 열무김치를 한번 아래 위를 바꿔 뒤집어 둡니다. 작은 크기의 열무일수록 숨이 빨리 죽는데 숨이 죽으면 한 번 더 골고루 양념이 섞이도록 정리합니다. 이렇게 담은 김치는 즉시 김치 냉장고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깊은 맛을 원하는 분들은 신김치를 좋아하시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 전 한 연구기관에서 김치를 담을 때 고춧가루와 고추씨 가루의 비율이 어느 정도일 때 효소가 가장 풍부한지를 실험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50대 50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고추를 빻을 때 색이 예쁘게 나오지 않더라도 고추씨를 제거하지 말고 함께 빻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단순한 결과를 보더라도 창조의 섭리를 그대로 온전하게 고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배추김치도 절이지 않고 젓갈이나 과일을 갈아 넣지 않아도
맛과 아삭한 식감이 그대로 유지되는 항암김치를 담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젓갈을 넣지 않으니 맛이 없을 거라 생각하시고 배나 사과를 첨가하는데 과일과 야채를 함께 요리하면 위에서 발효가 일어나 알코올, 독을 만드는 결과로 위장관뿐만 아니라 뇌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문제는 다른 강의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김치는 작년 11월에 담은 김장김치인데 반년이 지난 것입니다. 배추를 늦게 심어 속이 차지 않은 배추에 무를 크게 썰어 담아둔 것인데 6월달인 지금까지 휘어지거나 무르지도 않고 잘 숙성되면서 아삭한 식감과 깊은 맛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월간암에 소개한 항암김치를 만드는 방법을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아래 더보기에서 링크된 부분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국인에게 김치는 상식 반찬이지만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되고 면역식, 항암식이 되도록 활용하시면 더없이 좋겠습니다.